안녕하세요, 게으른 리피드입니다. 얼마 전에 블랙매직사에서 굉장히 기습적으로 BMPCC 6K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4K를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팔아야 되나 아니면 6K로 넘어가야 되나 거의 멘붕 상태였는데,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많으신지 이 중고 시장에 블랙매직 4K가 굉장히 많이 풀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고 가격도 상당히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일단 6K는 슈퍼 35mm 센서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EF 마운트까지 장착을 했죠. 이거는 거의 구매각이다 싶어가지고 저도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전에 6K를 포기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6K를 포기하게 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슈퍼 35mm 센서와 EF 마운트의 조합 때문입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센서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라고 가정을 해보면 슈퍼 35mm 센서의 크기는 이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BMPCC 4K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의 크기보다는 조금 크게 나온 편이고요, 6K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슈퍼 35mm 센서에 비해서는 조금 작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이 크기는 거의 APS-C 센서보다 조금 큰 정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될 정도의 크기였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같은 블랙매직사의 얼사 미니, 똑같은 슈퍼 35mm를 달았는데 얼사 미니의 경우에는 센서 사이즈가 일반적인 슈퍼 35mm보다 조금 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도 뭔가 슈퍼 35mm 하면은 앞에 슈퍼자도 붙어있고 또 35mm라는 숫자도 붙어있죠. 또 영화 쪽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센서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35mm 풀프레임 센서도 35mm라는 이름이 붙어있죠. 그런데 35mm 풀프레임 센서의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꽤 많은 차이가 나죠. 특히 6K에 비해서는요. 그런데 이 슈퍼 35mm 크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아보려면 사실 필름 시대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이 35mm는 필름의 폭을 얘기하는데요. 위와 아래에 이제 기어가 물리는 구멍이 뚫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상은 이런 식으로 맺히게 되죠. 이 상의 사이즈를 보면은 세로가 24mm였고요, 가로가 36mm였습니다. 이게 바로 35mm 풀프레임 센서의 사이즈가 된 거죠. 하지만 이 사이즈는 사진용 필름이었고요, 영상의 경우에는 이 필름이 세로로 삽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은 이런 식으로 맺히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더 작아지게 된 거죠. 바로 이게 슈퍼 35mm 센서의 사이즈가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센서의 사이즈를 자꾸 얘기하냐면, 이 센서의 사이즈가 바로 심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즈가 반대로 35mm 풀프레임 센서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슈퍼 35mm는 이 정도가 잘려나가게 됩니다. 마이크로 포서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정도까지 잘려나가니까요. 결과적으로 같은 사이즈의 피사체를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더 뒤로 이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아니면은 렌즈를 더 와이드 렌즈를 끼워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당연히 심도를 표현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블랙매직사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6K가 4K보다 아웃포커싱이 더 잘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마이크로 포서드보다는 센서가 크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포서드의 경우에는 스피드 부스터라고 불리우는 초점 변환 장치가 존재를 하죠. 어댑터 방식이고요, 렌즈와 바디 사이에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풀프레임에 가깝게 크롭 팩터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심도 표현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슈퍼 35mm인 6K에 이 초점 변환 장치를 끼면은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불행히도 EF 마운트용 초점 변환기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아마 구조적인 문제일 거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존재하는 걸 하나를 구글링을 통해서 찾았는데, 이 제품은 얼사 미니 EF 마운트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댑터 방식이 아니고 이 마운트 안쪽에 고무링도 제거하고 경통도 제거하고 필터도 제거한 다음에 그 안에 끼우는 렌즈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센서 바로 앞에 장착하는 거라서 조금 위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장착 난이도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센서 사이즈는 더 크지만 결과적으로는 심도 표현에서는 오히려 더 불리하다라는 점이 제가 6K를 포기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로우 촬영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BMP-CC를 선택할 때는 로우 촬영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로우 촬영을 하게 되면 화이트 밸런스, 노출, ISO 다 바꿀 수가 있죠. 물론 6K에도 로우 촬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4K 해상도로 설정을 하게 되면 로우로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레스만 지원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4K가 주력인 저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뭔가 펌웨어를 통해서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그거는 그때 돼봐야 아는 부분일 테고요. 당연히 6K로 촬영을 하고 4K로 뽑아내도 되기는 할 텐데 스토리지 용량, 또 받쳐줘야 되는 컴퓨터의 사양 등을 생각했을 때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4K를 갖고 계신데 6K로 넘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은 꼭 한 번쯤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 제가 6K를 포기를 하고 4K를 계속 쓰기로 결정한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민PD였습니다.